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 둔화하고 있다라는 사실 확인했고요. 이에 국채 금리가 좀 안정세를 찾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러한 반등 우리 양시장도 좀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 나왔던 공매도 전면 금지 이슈는 우리 양시장을 좀 큰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공매도 이슈로 좀 눌려 있었던 2차 전지주 위주로 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4%가량 상승했습니다. 2,463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80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6% 넘게 상승했습니다. 829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1,751억 원 현재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종목에 대한 정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양시장 지금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정말 큰 폭으로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양시장 모두 다 계속해서 차트 보면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전장의 가장 커다란 이슈는 아마도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현재 지난 주말에 들려왔던 현재 6월 내년 그 6월까지 공매도 금지 이런 어떤 이슈들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을 약간 보여주는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에 거의 집중이 좀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공매도 금지 부분들은 일회성인 어떤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후에도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변수 자체도 무시를 좀 못하는데 대외적인 변수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금리 동결이 장기간 유지를 한다는 그런 기조가 상당 부분 깔리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을 좀 하고 달러 약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원달러 원화가 이제 강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약간 소강 상태, 일방적으로 압도를 좀 하는 흐름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큰 이슈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과 미국의 이제 정상회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해소를 하고 경제 협력을 좀 하려는 어떤 제스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환경이 갑자기 약속이라 한 듯 이제 우호적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말 11월 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역회된 숄더 형태가 나와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극명한 변화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이제 10월 말에
연속해서 하락을 좀 하고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좀 드렸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마지막 고비를 넘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지만은 3개월 단위로 추세와 패턴이 약간 움직여준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고점에서 저점까지가 정확하게 60일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바닥의 모습 자체는 역헤드 숄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헤드 숄더 형태의 냉라인까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등락의 움직임들, 오른쪽 어깨 또는 눌림목 이런 부분들을 약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격 조정의 또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10월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이 3개월을 하나의 이제 시간 단위로 이야기를 좀 했죠. 3개월을. 그리고 지난번에도 작년 같은 경우도 10월부터 1월까지 이 부분들도 약 3개월 시간 단위라고 말씀을 좀 드린 어떤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의 형태로 보면은 여기서는 쌍바닥 형태에서 출발이 돼서 제가 계속해서 올라왔고 올해 10월까지가 탄생 파동으로 좀 작용이 된다. 거의 니중바닥으로 어떻게 보면 제시를 했는데 가파르게 약간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격 조정의 어떤 과정들은 반드시 이제 겪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극명한 부분들은 원달러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 여부가 그런데 마치 원화 강세의 어떤 차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면서 추세 수렴에서 급락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도 이 패턴에서 급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지난번과 비슷한 부분들이 약간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부분들은 강세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들이 장기간 유지가 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계속해서 그걸 극복하고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금리를 이기는 업종 부분들은 고영업이익, 고성장주를 보이는 어떤 경기 민감주, 2차 전지나 이쪽 관련된 종목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강세장의 좀 초입기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을 좀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 한 달 가까이 한 3주 정도 됐죠.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2차 전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가 계속해서 폭락하는데 누가 그렇게 좀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믿고 과감하게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급등주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기분 좋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10월 말 11월 초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월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세장 초입에 있다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워낙 뜨거운 시장이긴 합니다만 이 중에서도 좀 주목해볼 핫 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죠. 그동안 공매도 상위 종목에 있었던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역시 호재 받아가면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튬 포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리튬 포어스는 특히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늘 공매도 이슈 맞물리면서 20%대 두 자릿수 상승률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들 만나봤고요.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에코프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에코프로 꼽아주셨습니다. 양시장이 워낙 좀 뜨겁다 보니까 그중에서 고르기가 아마 더 어렵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에코프로 워낙 유명한 종목이라서 사실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왜 주목해야 될까요? 예, 일단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룹주 계열사 쪽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에코프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돋보이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직 계열사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에코프로 BM 그다음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런 어떤 종목 자회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또 일부는 또 상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 그룹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직 계열화를 완성이 좀 약간 미흡한 부분들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시장 지배력의 1위에 했던 입장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강세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먼저 상한가를 좀 쳤던 그런 요인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장주의 어떤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에코프로 부분들이 15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절반 정도 되가 되면은 75만 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75만 원을 약간 더 하회를 해서 좀 더 약 50만 원 정도까지 60만 원대까지 밀려줬던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는데 이 가격대가 지난번에 이 냉난점이죠. 이 냉난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세 이탈이 되면은 어디서 지지를 해줘야 되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 냉라인이라는 것은 헤드앤숄더 형태로 만약에 하락이 되면 헤드앤숄더 형태고 그렇지 않고 상승을 해준다면은 이런 그 지지점이 형성이 되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 냉라인점을 찾는 부분에서 여기서는 지금 이것이 좀 되겠죠. 여기가 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이 냉라인에 거의 근접한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와 주는 어떤 흐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격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61선에 부딪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된다면은 그때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후발주 정도의 또 흐름들, 종목군들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에코프로 꼽아주셨습니다. 워낙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해서 상한가에도 또 진입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수치인 것 같아서 좀 반갑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오늘 베스트 종목까지 뽑아봤으니까요. 계속해서 조정 나올 수 있을지, 가격적인 메리트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정리를 좀 해보고요. 오후장 대비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2가지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예, 현대바이오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기 종목 현대바이오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자 기사 보니까 그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가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 질환에 효과가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 때문일까요? 예,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는데 원래 제프티라는 그 현재 이거는 이제 제품명에 좀 해당이 되고 원래는 약물 재창출의 어떤 그 흐름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오리지널 약품명이 이제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입니다. 구충제죠. 구충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왜 이게 코로나 치료제로 둔갑이 됐느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구충제 열풍이 됐을 때 암에도 든다든가 아니면은 코로나 치료제 효과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비과학적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니클로사마이드는 암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현재 광범위 항바이러스 효과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현재 인간의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어떤 약물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흡수율을 높이는 부분들이 바로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써서 흡수율을 굉장히 고농도로 높이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약물 재창출은 이미 검증된 약이기 때문에 약 그 용도를 바꾸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임상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지금 임상 2, 3상이 진행이 되고 또 국내 식약처에 긴급 사용 신청을 좀 하고 있고 또 해외에 니클로사마이드에 대한 연구가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독일 바이러에서 수십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기전이 많은데 이게 웬만한 바이러스는 거의 다 듣는 그다음에 기생충뿐만 아니라 진드기나 이런 해충까지도 듣는 그런 그야말로 거의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효능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른 많은 기업이 다 도전을 했지만은 다 실패를 좀 했습니다. 물론 일동제약이 있지만은 이것은 일본의 그 현재 제약사하고 같이 공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슈가 크게 되지 못하지만은 유일하게 현대바이오는 그렇지는 않다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노란톡에서는 뭐냐면은 초기에 바닥에서 제시를 했고요. 어제 급락이 떨어졌을 때 거의 종가 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 가까이 올라와줬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현대바이오도 과거에 오랫동안 현재 주봉 형태로 보면은 과거에 오랫동안 이게 박스권 횡보를 했을 때 공매도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던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의 수혜주가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 마침 이런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유행하고 있는 폐렴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 효과가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장중에 급락이 됐지만은 현재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겠는지 좀 생각이 되고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자세한 매매 전략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함께 현대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일단 뭐 웬만한 바이러스, 해충 방지해준다라는 모멘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공매도 전면 금지로 수혜까지 함께 받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EM 플러스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 EN 플러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난달에 사우디 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소식 덕분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 좀 주목을 한다면 공매도 이슈 때문일까요? 네, 아마도 2차 전지 쪽이 이제 강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후발주로 올라와주고 있는데 EM 플러스 이제 부분들은 사실 다양한 2차 전지 기술을 이제 보유를 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다 좀称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 전극, 그러니까 건식 공정의 전극 부분에 대한 기술도 일단 가지고 있고 테슬라의 어떤 양산화 때 수혜주의 개념이 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CNT 도전제 부분에 대한 기술 대량 양산화 기술을 산학 협동을 통해서 그 기술을 흡수해서 상용화 어떤 흐름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니켈 광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필리핀 니켈 광산 인수해서 어떤 생산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전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축전지를 이제 그래핀 기술을 이용해서 요거를 2차 전지로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그다음에 이제 방열 패드를 좀 현재 2차 전지의 온도를 낮추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방열 패드 이런 이렇게 갭필러, 갭패드라고 하죠. 이런 쪽도 이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이슈가 좀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초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됐다가 3월 달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기나긴 약세를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4,000원대에서 4배 정도 단숨에 두 달 이렇게 만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원바닥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노란통에서도 정가로 현재 EM 플러스를 집중적으로 좀 했는데 오늘 갭상승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장중 등락이 있는데 시가에서 매매 공방이 있는데 매수 타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지난 주말에서 거래량들이 오늘도 정가로 이제 환산을 좀 해야 되지만은 어제만큼 거래량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선박김의 어떤 거래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거래량들이 약간 소강 상태여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 간 대형 어떤 2차 전지 쪽의 어떤 추격 매수보다는 후발주가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EM 플러스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2차 전지주 공매도 이슈 더불어서 함께 좀 힘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기업 자체만 놓고 봤어도 다각화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 또한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그중에서 베스트 종목 이어서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다 함께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차세대 2차 전지 트렌드입니다. 2차 전지 시리즈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이렇게 2차 전지가 거의 폭주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예. 더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은 일단 배터리 트렌드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또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가게 될지 이 부분 초점 맞춰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시리즈로 하는 마지막 시간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중간 좀 다뤄주겠지만은 전체적인 큰 트렌드를 하나 이제 완성하는 의미가 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차세대 2차 전지 어떤 부분들, 2차 전지가 어떻게 발전됐는지 이런 간단한 개념, 컨셉을 잡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2차 전기차 부분들이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기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알고 있지만은 현재 오리지널 최초의 전기차는 10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100년 전에 전기차하고 엔진차, 전기차가 격돌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석유가가 굉장히 안정이 되고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대량의 석유가 발견이 되면서 엔진차가 대중화된 시기를 걷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서 전기차는 현재 사양화가 좀 되고 있고 명맥을 감추다가 100년 만에 이제 부활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준비된 화면에 어떤 그런 걸 보시면은 왼쪽의 부분들이 세계 최초의 전기차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현재 납축전지를 하고 모터를 결합을 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납축전지는 지금의 승용차나 자동차에 이제 현재 엔진을 끄거나 키는 그런 부분에 항시 비상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좀 어떤 전지의 부분인데 이게 오리지널 전기차의 원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현재 전기차 양산에 또 송고하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될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최초의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1980년대에 나왔습니다. 믿지를 않죠. 1980년대 기아 베스타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그때가 대전 엑스포가 한참 유행했던 그런 부분들 그 80년대 초반에 나왔었습니다. 그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납축전지죠. 납축전지를 거의 한 20개 정도를 밑에 그냥 그대로 깔아서 모터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일인지 사그라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납축전지가 아닌 리튬 이온 배터리로 다시 한번 화려하게 부상이 됐는데 화려하게 부상이 됐던 부분들은 좀 있었는데 납축전지는 일반적인 승용차에 현재 엔진을 현재 배터리나 어떻게 보면 헤드라이트 불빛 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쓰는 그런 어떤 비상용 어떤 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과산화 납, 그다음에 중간 전해액을 묽은 항산을 써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수소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지를 잃었다. 이온이 전자를 잃었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현재 전기를 이제 발생하게 좀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오리지널의 출발은 납축전지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이제 발전이 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납축전지에서 니켈계 배터리에서 그다음에 1990년대 리튬이온 배터리를 최초의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다가 이게 대형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에 좀 되게 됐죠. 그렇지 않았을 리튬이온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하지 않았으면은 납축 배터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기차를 만들었었을 줄도 모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리튬 배터리가 나와줬는데 이에 대한 기술 트렌드 부분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양극, 음극, 그다음에 분리막이 있는데 분리막은 현재 분리막은 액체 전해줄 플러스 분리막인데 이게 계속해서 고체로 바뀌고 흑연 응격제도 없어지고 리튬 금속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트렌드가 가장 대표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배터리 양식이 나와주면서 리튬형 배터리이죠. 그러니까 양극재 우리가 말하는 삼원계 배터리의 양극재 대신에 황이라는 물질이 이제 들어간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삼원계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도 위태위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리튬형 배터리가 대세로 작용이 됐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소재도 현재 어떻게 보면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리튬 이온의 또 지위 자체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망간하고 현재 아연의 어떤 전해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펌프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여기는 상용화까지는 아직 멀지만 ESS 저장 장치로 많이 활용이 되지만은 이쪽도 바뀌어 줄 수가 있습니다. 리튬이 어느 순간 없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술이 어떻게 이제 트렌드 바뀌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원리로 이제 바나듐이라는 어떤 부분 가지고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을 대체하는 부분들이 가장 상용화가 앞서가고 있는 것이 나트륨 이온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CATL에서 나트륨 이온 전지에 대한 상용화 아마도 조만간 좀 상용화 좀 될 확률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어떤 가격이 확 다운되는 굉장히 많이 다운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상용화가 굉장히 가팔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나트륨 소재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응급제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하드 카본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커다란 어떤 방점에 좀 해당이 되고 있고 또 에너지 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셀 비용 부분에 비해서도 별로 뒤떨어지지 않는 에너지 밀도도 좀 뒤떨어지지만은 현재 삼원계 MCM이나 LFP보다는 좀 뒤떨어지지만은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좀 해나가기 때문에 거의 LFP 배터리보다 조금 더 낮은 부분이 있지만은 상용화 된다면은 훨씬 더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쓰이는 커패시티 부분들이죠. 축전지 원리로 좀 쓰고 있는데 요거를 대형화해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대용으로 쓴다든가 하는 기술 트렌드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정확하게 따라간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현재 수소차 또 수소 연료 전지도 똑같은 어떤 2차 전지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2차 전지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기술 트렌드가 되다 보면은 리튬도 언제든지 나트륨으로 바뀔 수도 있고 삼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도 언제든지 다른 소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잘 쫓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뉴페이스로 그중에서 새로운 뉴페이스로 좀 다가오고 있는 나트륨 전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바나듐 전지에 대해서나 이쪽에서도 한번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관련된 종목은 잠시 후에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포커스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기차 당연히 뭐 최근 나온 건 줄 알았더니 198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차 전지의 역사도 그래도 꽤나 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원계 배터리 기반으로 해서 황, 그리고 바나듐 전지, 나트륨 전지까지 해서 이 최신 변화의 트렌드까지, 흐름까지 함께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에이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볼 종목 있습니다. 11월 3일에 소개해드렸던 하나기술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다 보니까 오늘 장중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봤을 때도 무려 11% 넘게 지금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금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차 전지 장비업체 중에서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자신이 없고 하나도 못 오겠으면은 딱 이 하나만 현재 알면 된다 해서 하나기술 이야기를 좀 했죠. 근데 지난 주말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물론 이제 공매도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크게 좀 떴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또 가장 크게 또 많이 또 상승하는 어떤 장비 업체에 좀 해당이 된다. 그만큼 장비 업체의 어떤 그 상승률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주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조정, 하루 이틀 숨고르기가 되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 이제 갭상승이 일어났고 또 21선 근처에서 저항을 좀 맺고 있죠. 약간 숨고르기 뒤에 다시 한번 21선을 뚫으면은 본격 상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에이스 차원에서 하나기술 만나봤습니다. 11월 3일 금요일에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그래도 하루 만에 16% 넘는 상승률을 좀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신규 매수 타이밍 노려보셔도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혜주들 차례대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동메달 종목은 KC 코트렐입니다. KC 코트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뭐 탄소 중립 이야기 나올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언급이 되는 종목인데 오늘은 배터리잖아요. 예. 어떤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그 배터리 부분하고 연관성은 차세대 이제 배터리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바나듐 관련된 그런 부분의 전지가 차세대 전지로 부상이 된다겠죠. 그래서 이 바나듐 관련된 부분에 어떤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 회사는 현재 연결 대상 자회사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주회사로서의 또 프리미엄도 좀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현재 모의사가 좀 따로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다른 자회사가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보면은 분진 처리 설비, 가스 처리 설비가 대표적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오염, 공기 오염을 극복하는 기술에 대한 어떤 설비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하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현재 전기 집진기, 요과 집진기 뭐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 관련된
분진 관련된 저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가스 처리 설비 중에서 뭐 탈황 설비, 탈질 설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삼방용 배기가스 설비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실환경이 좀 되고 되면은 현재 조유황 어떤 유황유 같은 경우에 황을 많이 이렇게 배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현재 저감 장치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선박 엔진에서 부착하는 어떤 스크로버 장치에 대한 어떤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부분들은 선박용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 요거에 대한 부착을 통해서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이 상당 부분 좀 일어나게 되죠. 현재 선박 규제가 굉장히 좀 엄격해지고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석유로 저유황유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탈황 설비를 갖춰야 되는 부분들 좀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은 탄소 포집 관련된 탄소 포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한 정유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다 탄소 포집 장비를 갖추는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해 보겠죠. 그중에서 탈황 설비 과정에서 보면은 반화듐을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진류 분해 탈황 시설. 그래서 대표적인 반화듐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면은 계속해서 4,000원대에서 지루하게 좀 하락을 좀 해서 거의 한 3분의 1 도막이 났죠. 근데 최근에 상승사파의 이제 십자 도정 형태를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시세를 보이려 하는데 뭐 KC코트레일이 2차 전지로 알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아무래도 뭐 조용하게 되겠지만은 또 순환매로 일어나면은 KC코트레일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메달로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차 전지하면 대표적인 종목으로 엮이진 않았었는데요. 탈황 과정에서 바나듐이 좀 생성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바나듐 전지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동메달로 선정했다라는 점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은메달 종목은 이지입니다. 은메달 종목 2G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그나마 좀 2차 전지에서는 좀 들어볼 법한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예. 포스코 협력사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기업 자체만 봤을 때 고순도 산화철을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예. 있더라고요. 예. 어떤 점 때문에 은메달로 좀 꼽아주셨을까요? 네. 일단 산화철을 생산한 건데 2차 전지의 산화철은 LFP 배터리의 산화철은 아닙니다. 어디에 쓰이냐면은 2차 모터에 쓰이는 부분이죠. 모터에 이제 페라이트를 만드는 원소재가 현재 산화철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LFP 배터리의 그 올려인 산화철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가 좀 다르다는 거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를 드린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회사 이지 메탈이라는 회사에서 희귀금속 중개무역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화바투륨 현재 바나듐을 현재 생산 유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뭐 다양한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실리콘 응응제, 이제 카본 코팅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이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재 그 흑연을 좀 대체를 하면서 리튬이온을 많이 수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피 팽창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많이 쓰일 수 없습니다. 그걸 카본으로 코팅해서 부피 팽창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리튬이온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3만 원에서 계속해서 빠져가지고 10,000원까지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올라와 주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은메달 함께 살펴봤습니다. EG라는 종목이었고요. 자회사로 EG 메탈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니아듐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부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금메달 만나봐야 될 텐데요. 일단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힌트 좀 주시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자, 힌트는 현재 케미칼이다. 케미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학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화학 업종으로 많은 분들께서 좀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메달로 선정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업체 부분들은 일반적인 내용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가소제, 합성수지, 생활화학 현재 어떤 그 부분들을 화학 업종입니다. 특별하게 바이오 에너지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요거를 말을 한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수소차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수소 저장 탱크라는 걸 만들고 탄소 카본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현재 피복을 좀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소재 생산도 같이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탄소 섬유로 만드는 여러 가지 탄소 섬유를 가지고 자동차 외장재나 이쪽으로 확장이 되는 추세 있죠. 광화 플라스틱 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용화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은 부수적인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근데 2차 전지 쪽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재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음극재 바인더 부분들의 생산이 임박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특허 관련된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1차적으로는 첫 번째 재료가 음극재 바인더 양산 임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제가 나트륨 전지 국내에서 연구하는 것은 학술계, 연구 학계밖에 없고 산업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나트륨 2차 전지의 양극재나 음극재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냐면은 현재 양극재 외에 음극재 소재로 하드 카본이라는 물질을 음극재로 씁니다. 물론 LFP 배터리나 아니면 삼원계 배터리는 흑연일 현재 음극재로 쓰죠. 근데 이 업체만이 유일하게 하드 카본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 2차 전지의 어떤 소재 부분들도 좀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수혜주로 떠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만약에 나트륨 이온 전지가 현재 중국 시애틀에서 상용화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이 업체가 대장주가 되면서 나머지 어떤 2차 전지의 또 소재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현재 나트륨 2차 전지의 수혜주, 음극재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최고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종목까지 함께 좀 만나봤습니다. 일단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케미칼이라는 힌트는 좀 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알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오늘의 금메달 히든 종목까지 함께 알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 양시장 흐름 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실 텐데요. 3.8%가량 상승하면서 2,458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 초반보다 몸을 좀 높여가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4천억 원 넘게 현재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 물량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5.93% 상승하면서 82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전보다는 조금 몸을 낮추긴 했지만 6%대에서 소폭 내려오면서 5%대 강세 그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이어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2천억 원 넘게 현재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 오늘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까지 함께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차세대 2차 전지 트렌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지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특히 차세대 전지로 바나듐 그리고 나트륨 전지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주말 사이에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오늘 공매도 이슈에 길을 펴지 못했던 2차 전지 바이오주 시세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에코프로 꼽아주셨습니다. 양극재 밸류 체인에 있어서 수직 계열화를 이뤄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